직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이명희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펴보고요. 구속 여부까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선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요. 먼저 어떤 혐의들이 적용된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혐의가 많습니다. 예.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그리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또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까지 7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경찰이 오늘 밝혔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특히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졌고요. 네. 그리고 또 구기동 도로에서는 또 차에 물건을 실어두지 않았다면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서 다치게 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고요. 또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요. 이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했고 또 공사 자재를 또 발로 차면서 업무 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도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제 폭행을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제 총 피해자는 11명이고요. 또 24차례에 걸쳐서 이런 그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찰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한데요. 네, 경찰이 바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없고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검사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했고 검사가 청구해야 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래야 구속할 수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조양호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관련해서 뭐 수십억 원의 그 공사 비용을 이제 회사에 전가했다라고 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각하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다시 해서 재신청했지만 또 이제 검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구속되지 않았는데 이처럼 사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에게 이러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구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구속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제 경찰의 판단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사도 역시 그러한 판단에서 청구를 하고 법원 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이제 범죄 사실의 소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도주 가능성은 뭐 일단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물론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일단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관련자들 또는 고소인들, 피해자들 진술을 다 종합해봤더니 굉장히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도 뻔히 보이는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모른다, 아닙니다라고 일관한다면 이거는 이제 증거인멸의 염려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경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여러 차례 불러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검찰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충실한 수사가 됐는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혐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용된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일단 처벌 수위도 좀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7가지 범죄인데요. 사실 다 비난받아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들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도 많고요. 또 2011년부터 올해까지의 어떤 그 행위만 검토한 거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유죄라고 한다면 이제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범죄의 경중을 따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이제 법정형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보기엔 또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판단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유죄를 가정한다면 피해자들이 11명이나 있는데요. 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또 피해자들이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처벌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합의 후에 어떠한 그 입장을 밝힐 것인지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명희 이사장이 과연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만약 저러한 행위를 했다고 재판부에서 인정된다면 이명희 이사장이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할 것인지 여부도 형량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 2차 조사 내용을 보니까 공사장 폭행 혐의만 인정을 하고 다른 혐의 대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태도는 처벌 수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명희 사장이 지금 피의자 신분이죠. 예. 만약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다면 피고인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행위를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행위 이외에 다른 그런 행위들도 했다 하더라도 안 예. 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권리는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증거를 통해서 법관의 어떤 그 유죄의 확신을 이끌어내고 예. 또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 부분은 양형 즉 형량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명희 이사장이 앞으로 이제 수사가 또 보강될 테고요. 그리고 예. 또 기소된다면 재판이 벌어질 텐데 재판 끝날 때까지 쭉 지금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또 만약에 유지한다면 수사기관, 즉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 이명희 이사장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지 예. 여부에 따라서 형량에도 큰 영향이 미쳐지겠죠. 네, 이명희 이사장 관련 케이스는 이 정도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색을 한 것일까요? 대한항공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건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수사를 하는 기관도 다양합니다. 네. 따라서 뭐 하루가 다르게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압수수색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남부지검에 이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국세청이 이제 고발을 한 건데요. 예. 이제 수백억 원대의 그 세금을 내지 않았다, 조세 포탈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발이었는데요. 이 고발이 들어와서 남부지검이 관련된 사항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탈세, 횡령, 배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제보와 첩보가 있기 때문에 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선대 회장이 사망을 한 후에 이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예. 이제 상속 재산이 어느 정도다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국내에 있는 상속 재산은 대부분 신고한 것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어요. 예. 하지만 해외에 있는 또 이제 상당히 거액의 그런 그 재산들을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 따라서 그만큼은 상속 재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예. 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상속세도 적게 낸 건데요. 예, 예. 이게 해외 재산을 파악을 못했다, 예.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 조세범 처벌법상의 조세포탈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알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로 누락시켰다, 예. 신고를 축소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네, 한진과 관련 수사 내용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요. 몰카 범죄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전남대에서 누드 모델 몰카 피해가 제기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누드 모델 관련해서 지난번 홍익대에서도 예.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누가 촬영을 했는지 여부까지 일단 경찰 단계에서는 밝혀졌습니다. 자백도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전남대입니다. 예. 역시 전남대에도 이제 그 누드 모델이 있었는데요. 이제 누드 모델 이제 예술대학원에서 예. 이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드 모델이 있고 또 누드 모델을 보고 또 이제 그 수업을 받으면서 이제 작품 활동을 이제 하는 건데요. 그림을 그리는 건데 3월 28일에 진행됐던 대학원 수업에 내가 모델이었다. 네. 그런데 그 수업을 듣는 한 대학원생이 수업 중에 예. 몰래 내 나체, 내 나신을 촬영했다라는 예.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결국 다른 대학원생의 제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의 대자보를 전남대에 붙였고 네. 그 대자보 벽에 붙어있는 대자보를 촬영한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되어서 예.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네, 뭐 몰카 촬영뿐만 아니라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끝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영상 또는 사진을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아서 되겠느냐라고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서 자 됐지라고 말을 하며 영상을 지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다고 했어요. 네. 예. 또 하나 문제는 당시에 이제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누드 모델과 또 몰래 영상을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사이에 학생 사이에서의 대화 소리 이 이야기가 꽤 컸습니다. 예. 게다가 지도 교수도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뭐 제지하거나 기타 뭐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교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이제 토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과 사무실에도 이런 일을 이야기했대요. 예. 네, 그런데도 그 후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만약에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그런 그 형사적인 그런 논란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한다면, 예. 학교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촬영을 했느냐, 그리고 또 영상을 삭제한 것이 맞느냐, 예. 왜 촬영했느냐, 이번이 처음이냐, 예. 혹시 그 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느냐 등등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확인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몰래 영상을 찍은 것 자체가 범죄가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또 유포될 경우에는 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제 연결되거든요. 예. 따라서 학교 입장에서도 학교 측의 책임을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만 네. 학교의 통제를 벗어나는 영역도 있거든요. 이 통제를 벗어나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일단은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예. 더 이상 일이 번지지 않도록 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아마도 이제 홍익대에 이어서 전남대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네.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수업을 하는 그런 학교에서는 아마 좀 더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불미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 또는 이런 의혹이 생겼다라고 예. 한다면 수사기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일환으로 영상을 좀 복구해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물론 전화기 자체를 이제 그 폐기했거나 또는 이제 그 은닉했을 경우에는 뭐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만 그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면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했다가 지웠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제 복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숨기고 싶다 하더라도 결국은 드러난다는 점. 홍익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 전남대 사례에서도 그런 불법 촬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에 상응하는 그런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고요. 예.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또는 억울한 누명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른 내용도 저희가 짚어보면 얼마 전에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선수들이 성폭행 의혹이 불거져서 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구단 입장으로서는요. 근데 트레이드 뒷돈 파문이라는 것이 다시 불거지면서 아무튼 넥센은 이래저래 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무려 130억 원이 넘는 뒷돈을 트레이드 과정에서 챙겼다 이런 네. 내용인데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이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죠. 선수와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유라는 표현보다는 소속된 선수들이 있는데 이 소속된 선수들을 전력 보강 차원에서 서로 맞바꿀 수가 있죠. 교환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선수를 교환하면서 전력을 보강하고 빈틈을 메우는 건데 예. 그런데 이게 순수한 전력 보강의 의도가 아니라 예. 특정 구단, 이제 자막에 나오니까요. 넥센 구단이 이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트레이드를 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금 트레이드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규약 위반도 아닙니다. 예. 하지만 KBO의 한국야구위원회의 이러한 그 선수 간의 어떤 그 트레이드 그리고 현금 트레이드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마치 현금은 관여되지 않은 것처럼 예. 선수 대 선수 간의 트레이드인 것처럼 거짓 보고를 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그 넥센이 재정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에 예. 선수를 팔아서 야구단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혹시 그런 비난을 받을까 봐 몰래 현금 거래 내역은 이제 비밀로 한 것인데요. 네. 예. 넥센의 잘못이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내역을 비밀로 하자라고 하는 제안에 동의를 해준 또 다른 구단들 잘못이기도 하는데요. 예. 지금 KBO에서도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게다가 조금 전 자막에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 드러난 것 말고도 그동안 넥센이 했던 모든 트레이드에 혹시 뒷돈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 규모가 130억 원 이상의 더 큰 규모의 어떤 뒷돈 거래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네, 관련 흐름을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KBO 규약에 따르더라도 구단과 구단이 트레이드를 할 때는 그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돼요. 예. 하지만 현금 거래 내역을 이제 제외하고 삭제하고 거짓 보고를 했다면 이 부분은 KBO의 업무를 방해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속임수, 즉 위계라고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넥센이 결국 돈을 받은 거고요. 다른 구단들은 돈을 추가해서 준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넥센 구단이 이 비밀리에 받은 이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예. 혹시 이 자금을 선수단 운영, 구단 운영이 아니라 혹시 오너 일가의 경영진이 이 돈을 가져갔다면 예. 이 부분은 또 다른 그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예. 특히나 이번에 공개된 일부 이제 서류에 따르면 이제 넥센의 그 이장석 대표, 예. 전 대표 등이 예. 이 선수 트레이드, 현금 트레이드의 일부를
그 커미션으로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 네, 일단 드러난 거는 몇백만 원대이지만 예. 그렇다면은 그 외에도 이런 현금 트레이드가 있었을 때 그에 또 맞는 그에 상응하는 그 퍼센테이지의 수수료를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예. 범죄 성립 여부까지 가려야 되는데 지금 이장석 전 대표는 이미 그 구속 중이에요. 예. 네, 사기 횡령 등으로 구속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확인된다면 아마 이제 옥고를 치러야 되는 그런 기간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야구를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이제 받은 쪽 그러니까 넥센 쪽이 뒷돈을 챙긴 게 문제가 돼서 이런 의혹이 나온 건데 혹시 그러면 준 쪽은 받은 네. 쪽은 그렇다 치고요. 준 네. 쪽도 혹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뇌물이나 아니면 뭐 배임 수재 증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KBO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의무는 사실 양측에 다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꼭 돈을 받은 측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네. 현금을 주는 트레이드를 한 쪽도 정확하게 KBO에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런 거를 나는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속여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예. 속임수로 KBO의 업무를 방해한 건 사실 양측이 다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넥센 구단 얘기까지 오늘 다양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